지금부터 구의역 5주기 추모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5월) 이곳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이들의 위로의 마음이 모아졌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을 모아서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전 그리고 이후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추모제 여는 발언 듣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사를 듣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바로 이곳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산재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사회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세월호, 그리고 곳곳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늘 아픔을 가슴에 안고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년 전 어제 이곳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잊지 않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때 이 청년 노동자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그 자리가 외주 화청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사회적 타살을 당했기에 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도 발전소에서 일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어제도 억울한 죽임을 당한 우리 화물조합원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이런 산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모든 시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천민자본주의와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비참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살인 기업과 산재 사망 1위 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5년간 포항제철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지만 원청의 대표인 포항제철 소장은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빼고는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니 기업살인법을 꼭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은 달라도 사는 곳은 달라도 사람의 목숨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작년에 사고형 산재로만 882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 882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일하다가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 살인을 저지른 자본이 내는 벌금이 노동자 한 명당 450만 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노동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월 27일 운명하신 고 장창우 노동자도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이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상하역장의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서 장창우 노동자는 그렇게 또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9.26 참사 5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구의역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함께 다시 신발끈을 묶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도 생명안전 사회를 위해 24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노동 시민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공동 행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정말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구의역 김군과 같은 곳에서 일했던 지하철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작년 겨울 찬바람을 뚫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을 내 자식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만들 수 없다. 여기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이 30여일간 단식투쟁을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엉성한 그물망입니다. 손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심지어 머리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유족분들 또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저희 정의당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사계절이 5번 돌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홀로 일하다 열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자행된 무리한 인력 감축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군의 죽음에서야 비로소 일부 업무 직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인력 충원이나 재원 투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관리자는 현장 노동자를 쥐어짜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도 많은 철도, 지하철, 궤도 노동자들도 인력 부족, 호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한 각종 사고와 질병, 질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철도, 지하철 현장 산재 670건 중 사망 사고로 철도공사가 16명, 교통공사가 6명, 부산교통공사가 4명, 모두 2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차에 치여 죽고 떨어져서 죽고 지하 긴 터널을 1인 승무를 하다가 또 승객에게 맞는 등 도를 넘은 고객 서비스 요구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자살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값싼 효율화 논리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대체물조차 없는 산업 현장이
우리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도, 발전소의 김용균도, 평택항의 이선호도 혼자서 일하다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효율화를 강요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늘도 내일도 이런 터무니없고 억울한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어디 노동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수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한 이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열차 운전, 정비, 다양한 업무가 24시간 쉬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무는 제 아무리 스마트한 기계가 들어선다 해도 결국 지하철 노동자들에 의해서 감독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 곧 이용 시민의 안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코로나 이후에 교통복지 비용, 코로나19 방역 비용으로 재정 부담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것이 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철과 궤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또 한 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말로만 안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을 돌아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입법부가 적극적인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천만 시민의 발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당당한 요구가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의당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가족 발언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이신 전재영님과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이신 유경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내 가족을 잃은 전재영입니다. 벌써 1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잃은 슬픔은 저 혼자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당하면은 얼마나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자로서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때만 안전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조금만 있으면은 그걸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잊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는 그 순간부터는 그 참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벌써 5년이 지났지만은 이 자리에 또 서게 돼 있는 것은 그러한 아픈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와 보니까 함께 나와 계신 우리 전재영 국장님 말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 빼고는, 대구 지하철 참사 빼고는 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고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참담합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 이렇게 또다시 유가족이 양산되는 사회를 끝내보겠다고 나름 싸웠는데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어디에선가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더더욱 참담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오로지 추모만 하고 싶다, 애도만 하고 싶다는 말이, 그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5년이나 지났는데 또 지적하고 또 규탄하고 또 다짐하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김군만을 기억하고 김군의 꿈을 기억하고 오로지 그 어머니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것만 해도 벅찰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다짐해야 되고 약속해야 되고 규탄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매일매일 거듭되는 것이 너무나 고인들에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 범죄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죽인 사건입니다. 구조 현장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정부는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는 별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는 사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건강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 묻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다른 고인이, 또 다른 유가족이 더 이상 억울하게 생기지 않는,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까지 우리 고 김군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으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유가족 발언입니다. 안타까운 두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입니다. 2016년 CJ ENM에서 돌아가신 고 이한빈님의 어머니이신 김혜영님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이신 김미숙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5년 전 5월 아들 한빛이 이곳에서 김군을 추모하며 쓴 글을 읽었습니다. 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짜증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머리가 아팠기에 구조와 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죽음이란 비참함, 생을 향한 노동이 오히려 생의 불씨를 일찍, 아니 찰나에 꺼트리는 허망함, 이윤이니 효율이니 헛된 수사들은 반복적으로 실제의 일상을 쉬이 짓밟는다. 끔찍한 비극의 행렬에 비록 희망을 노래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염치와 반성은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도 같이
끝이 쓰러진다. 얼굴조차 모르는 그이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는 짧은 편지를 포스트잇에 남기고 왔다. 오늘이라 쓰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기에 오늘이라 힘주어 적었다. 동시대 청년에게 일어난 참담한 현장에 청년 한빛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망하지 못해 망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절망했을 한빛. 그러나 유가족이 단식까지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5년 전 한빛의 절규를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 이선호 노동자가 죽었고 여전히 매일 7, 8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김군들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일하며 살고 싶고 살아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안전에 힘쓰고 생명에는 차별이 없고 사람 목숨이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김군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고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죽음의 행렬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도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옆 사람에게 집중하고 손잡아주는 연대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러한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는 김군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지거라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의역 김군이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아까운 청춘이 사그라진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헛된 죽음 막고자 함께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3년 뒤 태안하력에서 아들 용균이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당한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산안법을 28년 만에 개정했지만 누더기가 되어 결국 아무도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이번만큼은 꼭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고 달발성을 가진 80%나 되는 사업장 50인 이하 3년 유예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평택항 한망 사고는 선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을 볼 때마다 예전 제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연이은 죽음들은 멈추지 않았고 올 들어 오히려 더 많은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 저의 말을 귀담아 주십시오. 두려야 합니다. 국민 70%나 찬성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여야 정치인과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그 맨 앞에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들의 무자비한 실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전민주화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용균이를 낳고 키운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가정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키웠습니다.
용균이는 저희 가정의 삶의 희망이었고 그만큼 큰 은혜로운 가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는 것은 내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가슴으로 오늘도 삶을 연명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어두운 실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더라도, 보기 싫더라도, 보려고 노력하고 듣기 싫더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만큼 부당한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우쳐야 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일 당하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이런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죽거나 다치도록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가 기업과 결탁해 만든 죽음의 구조는 국가적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법적 강제력을 만들고 징벌적 처벌 조항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 절감보다 생명 안전의 가치가 우선시되도록 우리들의 손으로 서로 맞잡고 직접 바꾸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주로 함께 해주신 강남교양 악단 지혜 동지들입니다. 힘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인과 같이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항공교통과 해외 입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 배관에서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한 돌봄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임선재 지회장님, 인천 공항지역지부 김희힐 노동안전국장님, 지역 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나정미 지부장님을 모시고 오늘의 결의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결의문. 저는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노동자입니다. 오늘로 구의역 참사가 벌어진 지 5년이 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진상수사단은 한계관리소가 담당하는 역사가 너무 많으니 관리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5년이 넘게 관리소 하나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술 분야의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PSD는 여전히 제대로 된 조직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 부족의 현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PSD의 경우 최근 정원이 100명이나 감축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교통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다시금 안전인력 축소에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의역 참사 5주기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인력의 충원, 관리소 증설, 직종 정원 확정을 통한 제대로 된 조직 개편 등 구의역 진상조사단 권고사항의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아와 비정규직 제도화를 선언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약 70%에 가까운 인원이 교대 근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자는 4조 2교대, 자회사 노동자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합니다. 연간 약 60일 정도 차이가 나며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년에 약 2달이란 기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난방 열공급 간의 안전을 365일 24시간 담당하는 회사의 노동자입니다. 우리 회사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대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 본인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피로 누적과 불면증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을 점검하는 노동자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을 피해 차량 유도물을 설치하고 맨홀을 열어 점검하고 밸브 경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생명을 깎아먹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노동자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안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2018년 12월 백석역
열수성간 파열 사고로 인명은 물론 생태계 파괴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합니다. 저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이고 제 자신을 돌봄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을 강조하는 시기에 대면 서비스를 해야 했던 우리 필수 노동자들도 산업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은 힘들지만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느끼기에 한국의 노동 현장은 땀 흘리는 보람찬 일터를 만들기보다는 피 흘리는 일터를 막기에도 벅차 보입니다. 산업안전은 돌봄 노동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궁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 괴롭힘,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드는 일터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노동자들이 어떻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고 행복하지 않은데 시민들을 행복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9.26 5주기를 맞아 사회 서비스 노동자도 함께 외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건강합니다. 주어 외치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건강하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건강하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위험에 내몰린 채 일하고 있습니다. 9.26 참사 5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연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말씀드리면 천천히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제 9-4번 승강장으로 이동해서 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승강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십시오.